네, 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은수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대학원 생활, 나의 의미 있고 실속 있는 대학원 생활. 왜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학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은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실적도 신경 써야 됩니다. 실적이라는 게 뭐 특허, 뭐 논문, 뭐 기술 이전 이런 게 학회 발표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실력과 실적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시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학원생의 공부와 연구, 1부죠. 대학원생 공부와 연구, 2부는 공부, 연구 이해 고려사항,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의 차이, 그리고 마인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 책이 있는데요. 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대학원생 때 나 이걸 좀 더 공부해 볼 걸, 이것 좀 더 해볼 걸 하는 좀 후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못했던 것들이 되게 아쉬운데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 학생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좀 해볼 걸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이 좀 많은데, 자, 볼까요? 오른쪽 그림.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심이나 재능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제일 높은 포인트. 그 다음에 취업과 진로. 진로라는 건 사회에서 생활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장 진급 정도까지 되려면 석사학위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파트로 많이 석사학위를 적어도 석사학위는 취득하고 또는 요즘에 임원이 되려면 박사학위는 거의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원들 정도 되면은 그냥 박사학위까지 한 고학력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는 임원이 되려면 거의 받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공부 자체에 대한 욕구,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학위 취득을 통한 인정과 명예,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요. 나 박사예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인정해 주잖아요. 저 사람 되게 공부 많이 했구나.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겠구나라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문을 통한 연구를 통해 인류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게 있는데, 사실 요게 글쎄요. 이게 이렇게 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및 주변의 권유, 다른 진로 선택지가 없어서가 제일 낫긴 합니다. 자, 요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에 와서 연구실 와서 공부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와 연구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본인을 위한 것이고요. 연구는 주로 팀 단위로 하는데 같이 뭔가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뭔가 찌지고 볶고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을 위한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교 때 학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 때는 사실 이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는 것들을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연구라는 거를 더 중요시합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사실 단순 암기일 수 있는데 이 연구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고 창작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연구를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다면은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부는 스스로 열심히, 연구는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방법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연구 잘하는 방법, 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선행기술 조사를 좀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단점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존 단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아이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대학원생은 공부와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 공부와 연구를 하는 건 대학원생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교수도 또는 뭐 대기업이나 기업에 다니는 사람 또는 연구원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일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 또한 대학원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제가 12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3년, 14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끝이 없고 너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발전되는 것들을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기 바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새롭게 배우다 보니까 그 분야도 개척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분야가 나오겠죠. 그걸 또 개척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과거에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지금 현재까지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쓰이는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학 쪽과 공학 계열이 이쪽에 해당되고요. 제가 문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과도 유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문헌 탐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과서적인 지식보다 최신 논문 학회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속독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SCI 논문 뭐 있잖아요. 학회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을 받으면은 특히 SCI 논문 같은 경우는 제 분야라 하더라도 정독하는데 한 편당 거의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논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캐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매주 정기적으로 읽고 스스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가 울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유아할 때는 몰랐는데 아기가 우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는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다 이유가 있어서 잘못되는 거, 잘 안 풀린 것도 다 이유가 있듯이 그걸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논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그거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해 놓은 거, 그걸 해결한 거죠. 그게 논문이죠. 두 번째는 주도적 설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한 분야의 한 획을 그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기 지도 교수가 있으니 교수님이 좀 전부 다 좀 다 과외를 해주고 하면 좋겠다.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은 대학원생이든 사회 사람이 다 압니다. 교수가 과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외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쪽집게처럼 다 해주는데 일단 교수가 그럴 시간이 없고 설사 그렇게 시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원 정도 되면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지도잖아요, 지도. 교수라는 사람은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함에 있어서 제대로 가는지 정말 삽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방 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방에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교수의 역할이죠. 연구 분야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가 진짜 하나하나 막 납땜하고 막 코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연구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학생한테 시킨 거를 학생한테 시켜놓고 내가 그걸 다 해주는 거는 저의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학생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학생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끔 가이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집중학습. 학부처럼 폭넓게 배우는 대신에 특정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즉,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이 연구를 했는데 적어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든 뭐 세계적으로든 자기 하는 것이 거의 처음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연구 분야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도 교수님 저한테 시킵니다. 시켜서 뭐 숙제를 줍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그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고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방법론도 도출하고 그걸 시뮬레이션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할까요? 아니면 지도 교수가 잘할까요? 당연하게도 지도 교수는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물론 지도 교수는 이제 거시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그 프레임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직접 한 거는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직접 코딩하고 직접 실험했다면은 내가 그걸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학원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보다 더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 대학원 과정은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본인이 어, 대학생 시절에 대학원을 선택을 하잖아요. 뭐 이런 연구실 저런 연구실 보다가 나는 이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제대로 연구해 보겠다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이상 본인의 삶은 본인 스스로 주도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어, 석사 과정 하다가 업무가 과중되고 또는 본인이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자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지도 교수가 좀 말을 잘 해야 되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아마 뭐 어떤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실 생활 적응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연구실 업무가 과중하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틀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에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면 대학원을 자퇴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테고 또는 자기 관리 잘했고 또는 뭐 연구가 재밌다 한다면은 계속 가속화부터 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 과정에 들어온 이상 본인 연구 테마를 잡고 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시키는 것만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면은 요거에 공감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삶을 만약에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대학원생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부터 본인이 길러진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 이제 펼칠 때는 결국에 결정돼요. 내 삶이 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팀장 시키는 거 그냥 그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살 것이냐 라는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듯이 사실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리더형 성향이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서포트해준 책사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구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방향일수록 그 책임감에 대한 무게가 더 크긴 하죠. 거기에 따른 더 보상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리더십을 가지고 더 큰 성과를 내고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가고 회사에서 그리고 뭐 팀장, 뭐 부장 팀장, 그리고 임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는 책임감을 무게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보상과 사회적 위치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뜻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생의 공부 연구는 이런 겁니다. 이론 수립, 시뮬레이션, 실험의 반복입니다. 연구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저 또한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했던 것들을 또 하다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거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패를 요즘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가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은 다음에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자기의 주어진 연구 주제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를 개선하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욱더 시행착오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특히 박사과정 사람들은 연구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연구 성과는 결국 논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작성하는 거라든지 학회 발표, 그리고 피드백 수용 능력. 이건 뭐냐면 지도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이겠죠. 그런 피드백 수용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답,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빨리빨리 잘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그릇이 달라서 각각이 창출할 수 있는 그 연구 성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도 그 그릇도 계속 갈고 닦으면은 계속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스스로 자기 고찰하고 계속 자기 반성하고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 계속 만나보고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계속 관찰하면서 아,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학원생의 태도와 소통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대학원 랩실을 선택을 할 때 지도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그 지도교수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 타입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나와 있는데, 뭐 계모형, 방치형, 시리형 있는데, 이거는 뭐 지도 교수는 모르죠. 지도 교수는 모르고 이제 그 학생들이 알겠죠. 학생들이 본인의 지도 교수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아, 우리 지도 교수는 저런 타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지도 교수인 제 입장에서는 어,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원생들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장과 팀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도 성장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 거죠. 학생도 성장하고 저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연구실을 바라는 거죠. 지도교수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배웁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해당 연구실 구성과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성향과 그 연구실의 비전에 맞추어서 본인의 연구 스타일과 방향을 맞춰야죠. 예,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본인이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은 미리 대학원 지나가기 전에 지도교수의 성향과 연구 스타일을 충분히 확인하고 입학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그 교수님 썼던 논문을 보고 아, 일단 이런 분야구나 라는 거 먼저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만 보고 그 지도교수의 성향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선배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월급은 얼마고, 뭐 출퇴근은 얼마고, 그 지도교수를 얼마나 볼 수 있고, 연구실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입학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상 들어왔으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태도, 탐구심 있는 연구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단순히 과제 성공만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학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Why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현상이 발생했으면 왜? 왜 이렇게 나타났지? 라는 걸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근데 그 왜라는 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명확한 원인이 판단됐으면 그땐 how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구를 잘하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why라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why를 잘 던지면은 그 뒤에 how는 쉽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연구하는 과정이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잘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만 다음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끈기가 필요하겠죠. 끈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사도 그렇고 이 세상은 혼자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팀을 이뤄서 하는 거고요. 교수인 저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동료 교사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회사들은 혼자 하는 직업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회사는 다 팀을 이뤄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실험실 동료, 선후배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설사 잘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팀장과 리더의 성향에 맞게 본인이 대처해야 돼요. 그거를 거스르려 하면 할수록 더 불화가 생기고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어떤 팀을 갔으면은 그 팀장의 선택이든지 그 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형편없는 리더든 훌륭한 리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형편없는 리더를 만났다 쳐요. 그런데 너무 판단도 못하고 그 리더가 너무 내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서 팀을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가든지 그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런 일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리더들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회사 가면은 부하들이 팀장 보면 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또는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보면은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생각하고 다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못난 리더를 만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기 중요합니다. 대학원에서는 시간과 과제 관리가 모두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그 학생의 그 스케줄 모두 다 관리하겠어요? 교수가 다 일일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연구를 이어가는 태도가 되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대학원생에 대한 컨텐츠로 일단 일부를 다 찍어봤는데요.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유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대학원생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